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기초 활용 방법 강의를 맡은 박철우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강사인데요. 주로 이제 제가 강의하는 분야는 뭐 영상을 제작하고 뭐 유튜브 활용하고 이런 분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좀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하지 못하게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준비한 3개의 강의에서는 스마트폰 정말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 스마트폰 활용의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 때는 제가 여러 가지를 또 꿀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시고 지금 스마트폰 옆에 딱 들고 이 강의를 좀 열심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제 설명은요, 앱 다운로드입니다. 앱이라는 거는 뭐 어플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앱이라고 부르거든요. 안드로이드 폰일 경우에는 플레이 스토어라는 앱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아이폰일 경우에는 앱 스토어라는 또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앱을 한번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위에 검색창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고 싶은 앱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네이버 앱을 좀 받고 싶다. 그럼 네이버라고 이제 검색을 딱 하시면, 자, 이렇게 네이버 앱이 지금 위에 보이시죠? 뭐 네이버 관련된 이제 뭐 다양한 앱들이 여기 밑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이 네이버 앱은 지금 옆에 열기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열기라고 떠 있다는 거는 이미 이 네이버 앱이 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 밑에 네이버 웹툰이라는 앱 보면은 옆에 설치라고 적혀 있죠. 요건 아직 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 버튼이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설치를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눌러 보면 이 앱이 이제 내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쭉 진행이 돼서 100%가 딱 되면, 자, 설치가 됐대요. 그러면 한번 바탕화면으로 가보면, 자, 여기 보세요. 네이버 웹툰이라는 앱이 설치가 되었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앱을 플레이 스토어를 열어서 검색하시고 거기서 설치만 눌러주시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앱을 설치할 때는 그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다운로드가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네. 이제까지 뭐 앱 다운로드를 좀 안 해보셨던 분들은 뭐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니까 요 영상만 보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릴 부분은 우리 또 국민 앱이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이 카카오톡 앱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뭐 다른 사람들과 뭐 채팅도 하고 뭐 사진 동영상도 주고받고 뭐 잘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뭐 요즘에는 정말 카카오톡 없이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앱인데, 이 카카오톡도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숨어 있어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그냥 단순히 뭐 메시지 정도만 주고받고 또 이런 뭐 사진 영상도 잘 뭐 주고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서 카카오톡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일단은 하단에 버튼들이 이제 메뉴들이 보이실 텐데, 제일 처음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내 친구 목록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연락처 동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친구로 이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친구들은 여기 카카오톡이 쭉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동으로 이게 이미 동기화가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채팅 목록이죠. 채팅 목록.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친구 목록, 두 번째는 채팅 목록. 그렇죠? 자, 그러면 내 프로필을 한번 볼 건데, 가장 위에 여기 친구 목록 중에 가장 위에 보시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내 프로필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일부러 사진도 등록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바타죠, 아바타. 예. 근데 뭐 가끔 이렇게 그냥 놓고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 카카오톡이 하나의 나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좀 프로필도 좀 멋있게 설정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 이런 걸 또 여기다 요즘에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단에 프로필 편집이라는 버튼 보이세요? 자,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런 이제 화면으로 보이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이 파란색 아바타 옆에 보면 카메라 버튼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누르시면
내 사진첩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이 쭉 보여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내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는 건데, 저는 한번 사진을 하나 골라 볼게요. 자, 뭐 이런 사진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뜨죠. 여기에서 프로필 사진일 경우에는 비율이 이제 1대1이에요. 1대1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로로 긴 사진일 경우에는 이 중간을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 한번 제가 이 상태로 그냥 확인을 한번 눌러 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확인. 자, 그러면 지금 사진이 등록되긴 했는데 이 머리 끝이 조금 잘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좋게 이거를 넣으려면 다시 한번 누르셔서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 자, 누르시면 다시 내가 갖고 있는 사진 목록으로 보이시죠? 그럼 요 사진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요것도 그냥 뭐 확인만 누르지 마시고요. 아래에 보시면 메뉴들이 또 다양하게 있어요. 그쵸? 자, 첫 번째 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필터들을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도 기본 색감 말고 좀 더 뭐 색감을 좀 적용을 해서 뭐 조금 어두운 사진이면 밝게 이렇게 좀 바꿔서 사진을 등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는 조금 밝게 이 사진을 한 요런 좀 필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옆에 버튼,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이제 크롭이라고 해서 사진을 아까 제가 말했듯이 1대1 비율로 이렇게 잘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구간을 보여줄지 이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 내가 그 영역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나는 사진을 확대해서 좀 크게 넣고 싶다 하시면 요거를 이 끝부분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요 영역을 내가 이만큼으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사진에서도 일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프로필로 얼마든지 등록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자르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체크 버튼을 딱 누르시면, 자, 일단은 보기 좋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화면으로 일단 잘렸어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뭐 크게 안 만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확인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프로필 사진이 좀 괜찮게 들어갔죠. 그쵸?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또 카메라 버튼이 하나 있어요. 자, 그거는 뭐냐면 이 뒤 배경에도 사진 같은 걸 하나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넣어 볼게요. 뒷배경, 요 카메라 버튼 누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 이 배경으로 넣을 만한 사진을 하나 고르는 건데, 저는 뭐 요런 사진으로 한번 골라 볼게요. 요런 사진. 자, 요거를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어때요? 벌써 분위기가 확 달라졌잖아요. 그쵸? 나에 대한 어떤 상징을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여기다 등록을 해 놓으면 멋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내 이름 밑에 보시면 박철우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보면 상태 메시지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카톡에다가 정말 말 그대로 나의 현재 뭐 심리 상태, 아니면 나의 현재 요즘에 뭐 기분, 요즘에 뭐 내가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뭐 요즘은 시험 공부 중, 뭐 이런 문구를 요즘엔 사람들이 다 적어놔요. 그쵸? 한번 여러분도 적어보시는 거죠. 상태 메시지를 입력해 주세요. 끝에 보면 연필 모양 버튼 있으시죠? 자, 그걸 누르셔서 여기다 한번 적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 자, 그러면 이게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메시지까지도 내 프로필을 눌렀을 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창구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른쪽 상단에 이제 프로필 편집을 완료하는 버튼을 눌러보면 어때요? 이게 이제 내 프로필이 딱 완성이 된 거예요. 수정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프로필 편집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아까 말했듯이 사진 두 개 다 중앙에 보이는 사진, 크게 보이는 사진, 그리고 아래에 상태 메시지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변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필 편집 완료를 하신 다음에 한번 본인이 직접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그럼 옆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예전에 내가 이제 등록했던 사진이 있으면 여기에 또 보여져요. 그러면 내가 어쩌다가 잘못 등록했던 이런 사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누군가가 내 프로필을 눌러서 이렇게 넘기다 보면 그런 게 또 다 보여져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프로필 이렇게 등록했던 사진은 사람들한테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이 사진을 만약에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점점점 있죠? 그거 누르시면 나만 보기도 있고 삭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나만 보기를 하면 또 이제 나는 보이지만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니까 그걸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옆으로 넘겨도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요 사진,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이 프로필 사진만 사람들에게 보여지게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 뒤에 깔려 있는 지금 큰 이미지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넘겼을 때 예전에 내가 등록했던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싫다 하시면 또 점점점 누르셔서 뭐 나만 보기를 하셔도 되고 삭제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제가 나만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나만 보기라고 딱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쓰시면 유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요 이미지가 하나 보이시죠? 그거 누르시면 예전에 내가 이제 등록했던 또 상태 메시지라던가 프로필 사진 같은 게 또 계속 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구 같은 거 예전에 내가 적어 놓은 상태 메시지 같은 게 또 계속 남아 있는 게 좀 신경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언제든지 또 삭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프로필에 넣었던 사진이나 문구 같은 거 예전 이런 정보들이 계속 저장이 돼 있으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프로필을 좀 멋있게 이렇게 꾸며 놓으면 너무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이제 채팅을 이제 할 때 뭐 요즘에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주고받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효과적으로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도 내가 한번 저장도 해보고 영상도 저장해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도 한번 다른 친구들한테 보내보고 요걸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제가 요걸 눌러보면 친구가 보내준 사진이나 영상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카톡상에는 나한테 있지만 내 사진첩에는 없는 거예요. 아직은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쵸?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누군가 보내주면 그게 그냥 자동으로 내 사진첩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그쵸? 그러면 하단 쪽에 제일 왼쪽에 이 버튼이 사진첩에 저장을 하는 버튼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영상도 마찬가지. 영상 같은 경우는 친구가 보내줬는데 이거를 내가 한 번도 클릭을 안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걸 클릭을 하려고 하면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친구가 보내줬을 때 클릭을 안 하면 일정 기간 동안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실행조차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눌러보면 이렇게 자, 친구가 예를 들면 이런 영상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것도 왼쪽 하단에 보시면 버튼 하나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야만 저장되었습니다. 뜨죠? 내 사진첩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단에 보시면 지금 3장의 사진이 연달아서 보이는 거 보이세요? 그거는 이 묶어서 보내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진을 묶어서 보내주는 한 번에. 그 하나를 이제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3장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친구가 묶어서 보내준 거예요. 3장을. 요거를 한 번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왼쪽 하단 버튼을 누르시면 묶음 사진을 전체로 저장할 건지 이 지금 현재 딱 선택되어 있는 이 사진 한 장만 저장을 할 건지를 고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 3장을 다 저장하실 거면 묶음 사진 전체 저장을 누르시면 이 3장이 한 번에 사진첩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장한 사진이나 영상이 내 갤러리 사진첩에 어디에 가 있는지를 바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갤러리 앱을 한번 열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단이나 중간쯤에 이 앨범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앨범별로 정렬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 카카오톡이라는 이 앨범이 아마 처음 저장을 하셨으면 앨범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2개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왜 2개가 만들어졌냐면 하나는 영상이 저장되는 거고 하나는 사진이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마트폰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냥 하나의 폴더에 사진, 영상이 다 섞여서 저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제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사진 한 장 보내준 거 그거 저장한 게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 왼쪽에 3장이 아까 묶어서 친구가 보내준 거 그거를 저장했을 때 이렇게 3장 다 저장된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이 또 카카오톡 앨범 하나 또 열어보면 이건 영상, 친구가 보내준 영상이죠. 이렇게 내 사진첩에 이걸 저장을 해놔야 이걸 내가 두고두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톡에만 있으면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났을 때
잘못하면 이제 삭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누군가한테 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내가 좀 보관을 좀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사진첩에 저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또 있죠. 친구가 이제 보내줬는데 이 사진을, 이 첫 번째 사진을 또 다른 친구한테 좀 보내주고 싶어요. 이 사진을 누가 보내줬는데 이 사진 너무 멋지다. 이걸 또 내가 내 다른 친구한테도 좀 공유를 해주고 싶다. 이럴 때는 그 옆에 보시면 바로 버튼 하나가 있어요. 그죠? 말풍선 표시. 그거를 누르시면 바로 친구한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단에 친구 채팅 이렇게 있죠. 친구는 친구를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거고, 채팅은 최근에 이제 채팅했던 사람들 목록이 떠요. 거기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 정우성이라고 돼 있는 사람한테 선택을 해서 보내기를 딱 누르면, 자, 지금 전달하였다라고 뜨죠. 그러면 이 채팅방을 한번 나가서, 야, 여기 정우성한테 한번 가보면 어때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전달해 준 것처럼 여기 딱 표시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와서 이 조인성하고 나눈 대화 창으로 들어와서 이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선택해서 정우성한테 얼마든지 전달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묶어서 보내준 거 있죠. 요것도 요거를 누르면 한 번에 묶음 사진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는 이 세 장을 다 보내주고 싶지 않고 이 묶어서 보내준 사진 중에 두 번째 사진만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사진을 클릭을 하셔서요, 요것만 공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하단에 두 번째 버튼 요거를 누르시면 묶음 사진 전체 전달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사진만 전달도 가능한 거죠. 어떤 기능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사진만 전달을 눌러서 정우성에게 딱 보내주면, 자, 정우성 채팅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때요? 아까 묶어서 보내준 세 장이지만 그 중에 나는 한 장만 이 친구에게 공유를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사진첩에 저장을 해놓고 그 사진첩에서 그 사진을 누군가한테 보내줄 수도 있지만, 그냥 채팅방 안에서 바로 공유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메시지도 역시 보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친구한테 반가워라고 지금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메시지 자체를 또 다른 친구한테 보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지금은 제가 이 반가워라는 말이지만, 누군가가 뭐 이런 기사 링크 같은 거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꾹 누르고 있으시면 이런 목록이 쭉 떠요. 그러니까 공유를 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꾹 누르고 있으면, 자, 요런 메뉴가 뜬다. 그쵸? 거기에 보면은 전달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달을 눌러서 정우성한테 또 딱 보내주면, 자, 어때요? 정우성한테 반가워가 그냥 메시지가 딱 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나 사진, 영상이든 모두 다 받은 거를 그대로 다른 친구한테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친구한테 받은 거를 공유해 주는 거 말고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영상 있잖아요. 이거를 좀 보내주려고 할 때,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정우성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정우성하고 이제 채팅을 나눈 그 방으로 들어가서 왼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런 또 메뉴들이 쭉 떠요. 그럼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은 앨범이라는 이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앨범을 누르면 말 그대로 내 사진첩 앨범에 있는 사진 영상들이 쭉 보여지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최신 순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이나 영상을 찾으려면 일로 한참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불편하시면 왼쪽 하단에 전체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편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앨범별로 이렇게 정렬해서 볼 수는 없나? 가능하죠. 상단에 전체 보기라는 걸 누르셔서 어떤 특정한 앨범에 있는 거를 누군가한테 보내주고 싶을 때는 여기서 그 앨범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그 앨범 안에 있는 것만 딱 보여진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전송을 누르면 바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내실 때, 자, 다시 앨범을 누르셔서 이 상태에서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점점점 보이시죠? 누르시면 그 화질을 설정해 주는 게 있어요. 화질. 예. 화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는데, 자,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둘 다 일반 화질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일반 화질로 사실 보내줘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원본, 사진 같은 경우는 원본 퀄리티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엔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이런 사진들이 해상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화질로 선택을 하면 해상도가 좀
떨어지면서 상대방한테 가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에서 보는 거는 크게 문제되는 수준의 해상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잘 찍어 놓은 거 이거 그대로 원본으로 누군가한테 좀 보내주고 싶다 하실 때는 원본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동영상도 요즘에는 동영상 해상도도 굉장히 좋은데 일반 화질로 보내면 좀 해상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화질로 하면은 이거는 원본까지는 아니에요. 동영상은. 그렇지만 그래도 고화질로 좀 보내주면 보는 사람도 좀 더 선명하게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요거를 좀 체크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좀 부족하시다고 하면 그냥 일반 화질로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주고받는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 내 저장 공간을 잡아먹거든요. 예, 그래서 좀 내가 저장 공간이 좀 부족하신 상태라고 하면 뭐 일반 화질로 두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사진을 묶어서 보내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아까 3장을 묶어서 보내줬잖아요. 나도 그렇게 친구한테 여러 장을 좀 묶어서 보내주고 싶다. 자, 그럴 때,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아래쪽에 왼쪽 하단 쪽에 사진 묶어 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이미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기본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한 장, 또 여기서 사진, 동영상 같은 경우는 묶어서 가지가 않아요. 동영상은 따로 가기 때문에 사진만 묶어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3장을 묶어 보낸다. 전송을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이제 그룹화가 된 것처럼 해서 보내지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이걸 저장하기가 좀 쉬워요. 아까 저장할 때 묶음 사진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장을 보낼 때는 요 사진 묶어 보내기 요 기능을 좀 잘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사진, 영상, 카카오톡으로 다 주고받는 것들이 내가 받는 것도 그렇고 보내는 것도 그렇고 내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자꾸 저장 공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스마트폰에 뜨시는 분들은 이 친구들하고 주고받은 사진, 영상을 좀 지우시면은 그 용량이 좀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우는 방법은 이 채팅 목록으로 들어오셔서요. 오른쪽 상단에 이제 메뉴 버튼을 눌러 보시면 여기 이제 상단에 사진 동영상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걸 눌러 보시면 내가 지금 이 친구랑 주고받았던 사진 동영상들이 쭉 표시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왼쪽 상단에 이 용량도 지금 표시가 되거든요. 24.59MB 정도를 친구랑 주고받았던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쵸? 그래서 내가 요 5개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휴지통 버튼 누르시면 삭제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제 친구 채팅창으로 돌아오면 없어졌어요. 친구랑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이. 그런데 그건 내 스마트폰에서만 지워진 것이지 친구한테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워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랑 이제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일일이 다 찾아서 삭제하는 게 어렵다. 그럴 때는 이 채팅 목록으로 오셔서요. 이 정우성이랑 나눈 채팅 자체를 나가기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채팅을 길게 누르시면 하단에 나가기가 있습니다. 나가기. 자, 요거를 그냥 눌러주시면 여기 써있죠. 나가기를 하면 대화 내용이 모두 삭제되고 채팅 목록에서도 삭제됩니다. 자, 그러면 아예 그냥 이 사람하고 나눴던 채팅 메시지도 없어지고 사진 동영상 한 번에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많이 주고받은 사람일 경우에는 일일이 이거를 선택해서 삭제하는 것도 또 힘드니까 이렇게 채팅방을 나가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메시지까지 다 사라져 버리니까 나 그럼 이 사람하고 뭔가 나눴던 이런 이력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이건 좀 신중하셔야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친구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냈을 때 이게 잘못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삭제도 가능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 해볼게요. 자, 친구한테 만약에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기다가 제가 한번 재밌게 한번 보내볼게요.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보내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이 친구가 아닌데 잘못 보냈네. 깜짝 놀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빨리 보내자마자 이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자, 삭제가 있어요. 삭제. 얼른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 나에게서만 삭제.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를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고 표시가 돼요.
요 메시지는 보여집니다. 상대방한테도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는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궁금할 수는 있겠죠. 뭐라고 썼는데 이걸 삭제를 했지? 그쵸? 뭐 그럴 때는 밑에다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한마디 또 적어주면 되니까 뭐 그런 거는 그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가 가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사진도 보내고 나서 혹시 잘못 보낸 사진이 있으면 이렇게 보냈는데 아이고 이 사진을 이 사람한테 보내면 안 되는데 그쵸? 그럼 이 사진을 꾹 누르시면 삭제 버튼이 또 있어요. 그쵸? 삭제 누르시고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 확인 누르시면 이 사진이 또 삭제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낸 지 조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 내가 어제 보낸 메시지인데 그거를 다시 삭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마 몇 분 후에는 이게 불가능해질 거예요. 예. 그래서 방금 보냈던 어떤 메시지들만 다시 삭제가 가능하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이제 카톡에 대해서는 요거까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만약에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어요.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이렇게 쭉 보다가 스포츠 기사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쭉 보다가 이 기사를 좀 친구한테 이 기사 자체를 좀 공유해주고 싶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럴 때는 자, 중앙 오른쪽에 보면은 이 끝에 요 버튼 있죠? 누르시면 바로 공유할 수가 있어요. 다 카카오톡 이 버튼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카카오톡 누르셔서 바로 보낼 친구 선택해 주시고 아니면 친구 목록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채팅 목록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선택해서 확인 누르시면 바로 그냥 이 친구한테 이 기사 전달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또 요런 기사도 이제 제가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도 좀 전달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요. 여기 바로 그냥 중앙에 보시면 카카오톡 버튼이 있잖아요. 보통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카카오톡 공유 버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누르시면 써있죠. 카카오톡으로 기사 링크를 전송하시겠습니까? 네, 확인. 자, 바로 또 카카오톡이 떠요. 그렇죠? 그럼 카카오톡에서 친구 또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 기사가 그냥 전달이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내가 보다가 이걸 친구한테 좀 보내주고 싶다? 다 공유 버튼이 요즘에는 숨어 있어요. 뭐 숨어 있지 않고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얼마든지 쉽게 공유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앱 같은 경우는 하단 쪽에 화살표 버튼 보이시죠? 요거 누르면 또 공유할 수 있는 버튼이 이 네이버 자체에서도 또 있기 때문에 뭐 기사 자체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네이버 자체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또 공유를 해주셔도 동일합니다. 그쵸? 보이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거의 똑같이 그냥 기사가 전달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손쉽게 뭐 내가 보는 좋은 정보나 이런 것들 카카오톡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하실 수 있겠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앱 다운로드하는 방법 그리고 카카오톡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1강은 이 정도로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2강 때 또 여러 가지 또 꿀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